자, 오늘 일단 시장 한번 볼까요? 일단 나스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나스닥 지수의 패턴이 오늘 딱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최근의 동향 보게 되면 계속 하락세로 가면서 지난 저점대가 이탈됐죠. 근데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참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어놨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아직 어디로 만약에 이걸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이해가 되고요. 반등이 나온다도 이해가 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응을 가져갈 것이냐는 뭐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미국 시장의 변화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전날은 아마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이고, 미국 쪽에서는 오후 때 나오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의견과 관련된 문구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뭐 쏠림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온다든 간에 그 다음날 약간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그다음에 이거는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는 해소야 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생각보다 이거 연준이 너무 공격적인데 라고 하든가 라고 하는 그 다음날 방향이 중요한데, 그러면 저희 5월 5일 어린이날 다 끝나고 아이들과 다 즐겁게 다 놀고 그때 밤에 나온 미국 시장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걱정이 더 되네요. 차트가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죠. 좋은 차트는 아니죠, 지금요. 네. 예, 근데 여기서 뭐 걱정을 해봐야, 네. 하긴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 건 없죠. 우리가 여기서 막, 어떻게 이런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또 트레이더들이, really? 그러면서 막, 바이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겠죠. 바이바이가 네. 이거 바이바이예요? 네, 이제 빠지게 되면 바이바이 이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바이바이 이거겠죠. 예. 네. 네. 참, 그래도 일단 대부분 시장은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증시는 어쨌든 악재 확인, 악재 소멸로 인해서 이제 반등하지 않겠냐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우리 김인수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베팅을 하세요? 다 지난주부터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근데 하도 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고민스러워요. 모두가 생각할 땐 또 아니니까. 제가 약간 아싸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아싸? 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처음 생각대로 아마 빠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니면 월요일부터 매수해 가자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주식 비중은 살짝 더 늘려서 이제 맞이하려고 생각하는데, 뭐 마음이 편하진 않죠. 네. 하지만 이런 때 베팅 안 하면 또 많이 싸졌다는 거 하나로 그렇죠. 베팅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런 현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번에 불확실성 해소로 뭐 반등을 하건 어떤 방향성을 보이건 간에 턴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V자 회복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또 6월달 FOMC가 뭐 지금 얘기로는 한 75bp 인상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거의 뭐 거의 90몇 %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시장이 먼저 앞서가요. 근데 오늘 이번 또 문구에 따라서 연준이 또 안 그럴 것 같네 그러면 또 확 떨어지겠죠. 뭐 이런 변화들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5월 달에 또 저점 확보해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지금 13,500점 정도? 여기가 또 중요한 저항대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한숨을 돌리되 또 치고받고 하다가 6월 달 FOMC도 봐야지. 그러면 그렇죠. 또 흔들릴 수 있고. 이게 몇 차례에 한 7월까지는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변수가 오늘 좀 아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욕 변이라고 하나요? 뉴욕 변이? 네. 이제 또 뭐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미크론보다 더 전염도가 높은 뉴욕 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어제 저 뉴스 보니까 그 빌 게이츠 회장이 그 얘기 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야. 아직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근데 그 얘기 했더니 어제 누가 우리 출연자 중에 한 분이 빌 게이츠 이제 감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나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어지고 감 떨어지면 받아 먹어야죠. 근데 그거보다 빌 게이츠의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생활 얘기도 막 나오면서 그렇죠. 이혼하고 좀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이게 또 하위 변이인지 또 상위 변이인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속도보다 지금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 예전에 나왔던 이제 코로나19 수혜 섹터들,
온라인 관련된 섹터들이 살짝 반응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패턴이 계속 갈 것인가에 따라서 눈길은 가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혹시 그게 또 다른,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최근에 계속 떨어졌다가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끝나진 않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뭐 어차피 감염병에서 저희가 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감염병으로 아닌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감기보다 좀 높은 수준, 의약품도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 뭐 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또 유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입장으로는 또 그러면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죠. 뭐 이거는 미리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뉴스가 보여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시간 때우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사이트가 아주 깊게 네.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뉴스를 해석하는 착즙. 네. 네. 뉴스 착즙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네. 어쨌든 이런 장세,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래도 뭐 저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네. 근데 우리 기다리던 저가는 안 오네요. 주가 급락은. 다행이죠. 예, 급락 오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또 네. 반대로 급락이 일시적으로 장중에 왔을 때 그게 또 반등의 어떤 계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힘의 논리를 봤을 때 한번 이렇게 툭 밀리게 되면 그때는 공포스럽고 아프지만 차라리 그렇게 돼야 한번 물량 정리하고 이게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있죠. 물리학의 제 몇 법칙입니까? 네. 물리학 어제서부터 계속 물리학. 어제는 물리의 학자? 그 물리는 학자죠. 물리는 학자.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작용 때 다 털리고 반작용으로 올라갈 때 또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물리의 개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저희 투자자 입장, 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패턴 보게 되면 되게 어정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제 또 한번 반등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 또 반등 시도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 이번에도 저항선을 앞두고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쪽인데 이렇게 만약에 마감돼서 아마 오늘 한 2,600 지금 한 뭐 70선 안쪽에서 만약에 마감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갭상승 아니면 갭하락입니다.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갭상승일 가능성 51%. 갭상승 네. 1% 맞네요. 네, 항상 그저가 방향성을 그 조금 갭상승하는 시기는 FOMC 회의 이후 금요일. 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근데 갭상승하게 되면은 갭상승하고 그냥 확 밀리는 것보다 하고 오히려 여기서 밑에서 만들어놨던 약간 응집력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한 지난 2,750까지 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혹시나 5월 달에 만약에 저보고 고점을 얘기하라고 하게 되면 2,800 살짝 넘는 정도, 2,820 정도 이 정도가 시도할 수 있는 또 고점 영역이 아닐까. 라는 쪽에서 근데 여기 간다고 하더라도 가게 됐을 때 또 확 계속 못 가고요. 가다가 또 멈칫멈칫하고 또 6월 달 생각하다 보니까 또 밀릴 거고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저는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슨 소설 쓰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약간의 이런 뭐 시장 방향이나 어떤 트렌드 생각 안 하고 매매에 대응했다가는 그럼 시장이 바뀌면 또 내 방향을 또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은 밑에를 이탈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또 혹시나 미국 시장이 어떤 변화가 와서 그런 또 방향을 바꾸는 사실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분석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뭐 키키님 뭐 여러분들이 네. 그 말씀을 믿고 싶다. 왜? 김 대표님의 코가 빨갛기 때문에 불기둥을 상징한다. 그런가요? 그럼 더 빨갛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건강 조심하시라고 걱정들이 많아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예. 좀 더티하죠? 코 빨갛고 막 어제 술 많이 먹고 와가지고 해롱되면서 시장 똑바로 가, 임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네, 믿어드릴게요. 네. 비염인지 술 취함인지. 네. 네. 자, 어제 특징, 지금 일단 반도체 우리 계속해서 주도주 이야기 나오면 2월서부터인가 계속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일시적으로, 근데 반도체 소부장 하면 참 어려워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뭐, 파운드리, 후공정, 뭐 PCB, 뭐 해가지고, 뭐 DDR5,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도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나요? 반도체 쪽은 솔직히 뭐 시장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들을 때마다 그냥 그런 것 같아
하다가도 돌아서면 다 까먹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무슨 뭐 삼성전자 뭐가 그 거시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시기가 이거시기인지 저거시기인지 잘 모르겠던. 그러지다. 네. 그냥 애매하면 이래 이제. 요즘 어려우면 반도체 소부장이야. 그냥 거기 알아서 투자해.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종목이 몇백 개야. 아니 그러면 이제 치죠. 소부장. 아니 그런 종목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시죠. 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이제 아마 섹터들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요즘에 나오는 변화가 첫 번째가 삼성전자도 투자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설비 투자 계속되는 평택 공장의 P3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에 대한 변화도 이제 계속 가져가기 시작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메모리 낸드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일은 나머지 회사들과 좀 다르게 우리는 낸드 플래시를 만들 때 경유를 더 쌓는다. 더 쌓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보호해야 되는 웨이퍼를 보호해야 되는 또 뭐 쿼츠나 SiC 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더 소요가 많이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또 실적을 딱 발표했던 대표적인 회사 원익QNC죠. 원익QNC. 원익QNC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 패턴들이 거의 장중에 쭉 하고 올라가는 이런 변화가 나와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네. 네, 쿼츠, 실리콘 세라믹, SiC 이런 쪽이죠.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고가 영역 쪽에서 이제 한 두 번 저점대를 짝꿍댕이식으로 만들고 올라가는 월봉의 패턴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높죠. 그러면 올해 이런 기대감을 맞춰서 실적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쪽인데 지금 동향을 봤을 때 올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한 1,000억대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레벨업했고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PER 지금 한 11배? 12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게 성장의 개념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또 완전 싸지도 않고 또 이 실적의 업사이드가 얼마큼 보여줄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서 막 따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 30% 팔았다가 다시 한번 흔들렸을 때 지금 기준은 여기네요. 한 31,000원대 밑에서 가격 나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또 자리 보고 추가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럼 이런 회사가 어디냐. 이 쿼츠나 이 실리콘 링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떠오르는 회사는 TCK죠. 이것도 네. 강자. 근데 뭐 많이는 안 올랐던 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번 저희가 이게 그 특허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부진하게 그 특허 피해 침해당하고 거기서 좀 패소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부진함들이 같이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밸류를 그렇게 많이는 못 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장세가 꺾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성장 속도 안 꺾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유지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패턴이 이렇게 딱 서 있다 보니까 바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약간 눌렸거나 아니면 좀 흔들림 나왔을 때는 충분히 봐야 될 또 하나의 이 관련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게 반도체 또 장비 쪽 관련된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 IPS인데 지난번에 한번 장대 거래가 딱 터지고 양봉 선생님이 여기 나오셨네요. 네. 양봉 하트. 네. 딱 나오고 지금 만약에 안 될 거였으면 이제 쭉 밀려버리죠. 근데 후속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도 그러니까 원익 관련돼서 다 원익 시리즈네요. 네. 그러니까 원익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다 같은 계열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적이 좋네요,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 확인되고 또 삼성전자의 또 투자에 따라서 변화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도 잘 나오고 괜찮았다가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또 이온드 테크닉스 이런 것도 자리 나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특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살짝 또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오테크닉스를 바라보면서 실적 자체는 벌써 레벨업은 작년부터 해왔고요. 올해도 지금 원익QNC와 거의 비슷하죠. 확장세가 나가는데 지금 이 회사의 최근에 나오는 뭐 레이저 마킹 관련된 쪽의 변화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흔들릴 건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실적 흐름들 올해가
작년에 보여줬던 것만큼 성장 속도가 좀 더딜 게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아직은 괜찮다, 좀 눌림목 들어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어제 심택 같은 경우 좀 의견이 실적 좋지 않냐, 그동안 좀 안 좋은 차트였는데 네. 하락세에다 이제 다시 실적 나오면서 불을 뿜으니까 네. 다들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그 공매도의 고수 분께서 네.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네. 자기는 여기 공매도 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공매도 자리지 이건 오를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우리 김 대표님은?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싸움 붙이는 입장은 아니시죠? 예, 근데 아니,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제 전략이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공매도 할 때 기존의 공매도 추이나 패턴들 보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사용하세요. 대부분 보게 되면. 근데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가지고 이제 찜택을 분석을 할 때 증설 다 해놓고 앞으로 실적 흐름들이 성장과 그대로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선행 피해를 따진다.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공매도를 친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배틀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위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이제 그런 논리가 있죠. 그러면 PR 지금 2배, 3배밖에 안 되는 HMM. 이건 왜 안 가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HMM은 성장에 대한 논리를 저희가 말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피크아웃인지 아닌지 아직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적 나와 볼 때마다 괜찮네? 그럼 그때 반응하고. 근데 반응했다가 또 다음 분기 또 운임 지수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또 숨죽이고. 이런 거와 다른 얘기죠. 이거는 증설 다 했습니다. 물량만 받으면 이제, 근데 증설을 할 때 이런,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는 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다, 수주 받을 걸 예상을 하고 하는데, 이런 중소형 업체들도 막, 1,000억대 단위로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증설해서 물량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 뒤에 보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성장입니다. 이런 거는 공매도 함부로 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또 이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분은, 그러니까 며칠 전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 그러니까 그 당시 3일 전 상황에서는 어려운 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은 반등 들어갔다가 실패하다 보면은 이거 당연히 여기 하면 이제 밑으로 주봉 한번 볼까요? 이게 주봉 보게 되면 그냥 지하실이 열려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공매도 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 분석을 모를 때는 공매도 채웠다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싸움 붙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싸움 안 붙이셨으면 가만히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요. 네. 그분은 정말 매도 자리, 하여튼 또 나름대로 그 거래 대금이 뭐 조 단위가 넘으신다고 하니까 20년 동안. 네. 자,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조 말고 건설기계 쪽. 이쪽 핫합니다. 네. 이쪽 핫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건설기계 하게 되면 다 아시죠? 뭐 저희가 얘는 굴삭기 불도저부터 이렇게 쭉 나와다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 이것도 건물에 보면은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찝어주는 로봇팔 같은 이런 기계. 이것도 건설기계입니다. 거기다가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로더라고 하는데 로더가 뭐냐면은 왜 불도저 같이 생겨진 조그만 거 한 사람만 타가지고 건설 현장에 막 웽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북미 쪽에서 잘 팔립니다. 그게 잘 만드는 회사가 두산 밥캐지고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 복구 때문에 건설 기계가 움직였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큰엄마 데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 급증하면서 나오는데 이 회사를 볼 때 이제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작년에 46억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공장 팔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전년도 1억 나온 회사입니다. 그 전년도 17억 이렇게 나오는 회사인데 근데 뭐 해봐야 뭐 10억대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은 거의 780억대. 조금 좀 비싸긴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데모 같은 회사가 움직인다는 거는 일단 약간 경계. 근데 일단 또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위험하지도 않을까요? 위험할 가능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되는 걸 보자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대 에버다임이라고 현대백화점 쪽에 들어가서 또 바라보고 있는 회사, 이거는 작년에 적자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순이익 한 170억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1,300억이다 보니까 뭐 예전 수준으로 회귀했을 때는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회사가 이제 원자재 가격들 다 올랐는데 이거를 전이시킬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올해 가져가느냐. 그런데 주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벌써 저 위까지 점프.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담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요즘 가장 핫하게 잘 오릅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회사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이 오히려 이쪽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쪽입니다. 리오프닝 시대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예전 쪽으로 아직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전에 2019년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움직인다는 쪽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막 하기 시작하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건설 기계를 봐야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쪽이 요즘 테마 중에서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가장 큰 핵심은 쌉니다. 싼데 모멘텀이 가세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지금 최근에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가치 투자나 내가 중후 장대 산업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있고 거기서 매매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매매하기가 쉬운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게 어제도 나왔던 이제 농기계 관련주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건설기계가 이번에 IR에서 밝혔듯이 아마 실적 관련해서 중국 쪽의 비중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30%가 넘어갔던 부분들을 약 한 18%이 정도를 또 낮추다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비중으로 너무 고생은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쪽 현대 일렉트로닉도 어제 보니까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발전 설비 업체 그리고 또 요즘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반등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뭘 보느냐? 예, 대표님도 사고 계신 이 종목 대창단조. 네, 이게 지금 주가는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대창단조도 이게 그 대주주가 네. 이 기업 창업자가 기업을 이게 주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작년에 여름 2021년도 이때부터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하고 주가 올라갔다가도 안 팔고 쭉 나오는데 이때 계속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창하고 대창 단조. 예. 단조. 쉽게 말씀드리면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부품들 관련된 쪽에서 다. 그러니까 지금 굴삭기나 이런 큰 중장비를 보게 되면 이게 밑에가 그러니까 좀 거친데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무한 궤도나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소모가 좀 많이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훨씬 더 또 단조 쪽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소량 다 품종된 거를 다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회사가 좀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대창하고 관계상가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대창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보면 됩니다.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뭐 그렇군요. 박씨 집안 분들께서 다 갖고 계시고요. 뭐 페트라 자산운용 뭐 5%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창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어제 많이 올랐는데 DY 파워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 종목 다 주가가 안 비쌉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실적 대비해서 뭐 PR, 선행 PR 지금 6배 이하입니다, 다들. 이거는 또 뭐냐면은 제가 보통 이제 포크레인 보면 이렇게 팔이 달린데 여기 보면은 이 힘을 지지하기 위해서 유압 실린더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쭉 늘렸다가 좁혔다가 하면서 이거 무슨 건설 안전공단에서 나온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힘의 조절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마모가 많이 된대요. 그쪽에서 중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또 교체 수요나 이런 소모성의 부품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서 변화를 가져가시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차트를 지금 보여주신 차트를 몇 개만 이렇게 봐도 네. 우리가 최근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다 오르는 거 보니까 아 개별주 장세가 막히면 이렇게 오르는 개별주들이 있구나. 네. 이거 아마 많은 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의 석갈이 바뀌느냐 마느냐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챙겨야 되는 거는 싼데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출발하는 모멘텀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도 근데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얘기가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복구할 만한 그런 돈이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상황을 떠나서 모멘텀이 발생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회복되는 모멘텀 이런 거는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레드볼님이 네. 그동안 말씀해준 종목들 애프터도 해주세요. 요가 아니라 요. 아, 예, 요. 예. 네. 근데 오늘 뭐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일단 농기계 관련주 일단 간단히 해주시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네, 그동안 좀 이렇게 했던 아, 예, 방송에서 뭐 언급했던 종목들에 것들. 대해서도 네.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펄어비스라든가, 그러니까 올라간 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뭐 다 피하니까요.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좀 주가가 좀 밀렸던 종목이나 좀 고민을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은 다시 이번 주 증시 레알톡에서 자꾸 레알톡을 밀어봐. 레알톡 하랍니다. 네, 네. 레알톡 하니까 자꾸 이게 발음이 안 좋죠. 톡톡거리네요. 예. 네. 농기계 관련주는 어제 보면은 또 주가가 확 올랐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대동 같은 경우가 TY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대동까지 같이 점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와 급등 주니까 따라가고 싶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살짝 또 매물 압박은 나오겠죠. 그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쉴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남의 화학을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의 화. 네, 상대적으로 비료 쪽인데도 농기계만 갖고 이쪽도 농업 쪽은 뭐 그냥 소외받아?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쪽도 터널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남의 화학이나 이제 비료 쪽에 좀 가벼운 것들 말고요. 좀 묵직한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는 농업 쪽도 계속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은 갖되 그래도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고점에서 이거 더 할 것 같아서 추격 매수 덜컥하는 거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한 며칠 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요 타임에 네. 이렇게 단톡창이 올라와 있는 채팅창에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 네네. 참고하셔서 네. 방송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